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플래티넘 유기화학 제18장의 4강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핵 반응에 대한 내용을 좀 자세히 말씀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또 다른 대표적인 반응 형태 중에 하나인 스즈키 크로스 커플링 반응, 스즈키 반응이라고 부르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즈키 반응은 앞쪽의 핵 반응과 조금 차이가 있어요. 왜냐면 반응 기질이 조금 다르거든. 반응 기질이 좀 달라요. 자, 얘는 금속 시약을 쳐요. 금속 시약을 쳐. 얘는 똑같아. 아릴 할라이드나 바이릴 할라이드를 쓰는 게 똑같아. 근데 이것과 반응하는 화학종이 핵 반응에서는 그냥 알켄이었잖아요. 그쵸? 그냥 알켄이 반응했던 건데, 이 스즈키 반응이나 아니면 뭐 스틸레 반응, 뭐 네기시 반응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은 그 반응 기질, 알켄의 반응 기질에 뭐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금속이 포함되어 있어요. 금속. 그리고 그 금속의 종류에 따라서 반응이 다 다른 거예요. 여기 스즈키 반응은 붕소라고 하는 금속 원자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거고, 포함되어 있죠. 그걸 가지고 이제 반응에 참여시키는 거고, 스틸레 반응. 스틸레 반응은 틴이라고 하는 거. 주석이죠. 주석. 그 다음에 네기시 반응은 네기시라고 되어 있는 거. 네기시 반응은 징크예요. 뭐 이거 이외에 뭐 이제 쿠마다 반응 같은 거, 뭐 팔라듐인가? 아니, 팔라듐이 아니라 마그네슘인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뭐 마그네슘 같은 것도 쓸 수 있고, 아니면 뭐 실리콘 같은 것도 쓸 수 있고, 이런 다양한 금속이 포함되어 있는 시약과의 짝지은 반응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인 유기 할로제나물의 구조는 동일한데, 그것과 반응하는 화학종이 알켄이 아닌 그 알켄의 금속이 반응이 되어 있는 좀 어떤 활성화되어 있는 형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것들과의 이제 짝지은 반응이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자, RX와 알켄 자체가 반응 기질인 핵 반응과는 메커니즘이 그래서 좀 다르게 진행이 됩니다. 자, 이런 거야. 요게 RX, 앞에서 봤던 것처럼 RX, 아릴 할라이드지. 아릴 할라이드. 아릴 할라이드. 얘, 붕소잖아. 얘가 앞쪽에서 그냥 알켄이었던 화학종이지. 알켄이었던 화학종이야. 근데 붕소라고 하는. 붕소도 금속으로 쳐줘요. 금속으로 쳐줘요. 그래서 붕소라고 하는 금속이 포함되어 있는 유기 시약과의 반응이다. 그래서 여기도 팔라듐 총매 써주고, 근데, 스즈키 반응 같은 경우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반드시 염기가 필요해요. 얘는 반드시 염기가 필요하다. 뒤쪽에 왜 그런지는 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자, 그렇게 되면은 여기 탄소 원자와 여기 탄소 원자가 결합 형성하는 거예요. 여기와 여기가. 여기 부분들은 이제 떨어져 나가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결합 형성하는 거고, 자, 이것도 이제 단계별로 메커니즘을 자세히 설명드리면서 단계별로 좀 여기도 좀 세분화해서 봐야 되는데 앞쪽과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이 좀 차이가 나는지 각각의 단계별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커니즘적으로 조금 차이가 나는 점을 보면은 그 금속 교환 반응이라고 하는 게 좀 포함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다르긴 한데 뒤쪽에서 일단 설명을 드릴 거고, 자, 세 단계를 거쳐서 진행이 됩니다. 1단계는 산화성 첨가 반응, 옥시데이티브 어디션 반응이고요. 이 과정은 앞에 핵 반응에서 일어났던 반응과 똑같습니다. 18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 팔라듐 염가 촉매에서 리간드 2개가 해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기질이죠. 반응 기질, 유기할로제나물이 옥시데이티브 어디션 반응을 해서 팔라듐 2가 그리고 16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 복합체 A가 생성이 됩니다. 이쪽 편에 뭐 아릴기나 바이닐기, 이쪽 편에 할로제, 요거는 음이온성, 어나이오닉 리간드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개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마이너스 2의 차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럼 중성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팔라듐이 플러스 2의 차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팔라듐 2가고 각각의 리간드들이 전자 2개씩을 제공하니까 총 8개를 제공을 하죠. 근데 팔라듐이 원래 10개, D10 금속이었기 때문에 10개였는데 전자 2개가 없으니까 2개가 빠져야 된단 말이에요. 8개의 전자. 8개의 전자와 리간드로부터 8개를 받기 때문에 총 16개의 전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의 복합체 A가 만들어지죠. 자, 이제 두 번째 단계, 금속 교환 단계로 가는 게 핵 반응과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는 단계거든요. 1단계에 생성된 복합체 A가 알케닐 금속과 금속 교환 반응을 일으켜 팔라듐의 알케닐기가 결합된 복합체 B를 생성하는 과정이다. 팔라듐의 반응 기질이었죠. 그 금속과 결합하고 있는 그 알케닐기가 결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볼 수 있죠. 복합체 A가 존재하고, 이게 또 다른 반응 기질인
유기 금속 화합물이죠. 자, 이쪽 편은 M이라고 하는 수수기 반응이니까 여기를 붕소라고 보면은 붕소에 결합되어 있었던 치환기였는데 붕소 대신에 뭘로 바뀐 거예요? 얘 입장에서는 팔라듐으로 바뀐 거예요. 이쪽 편에 가서 붙었으니까. 그래서 금속이 이쪽 편 반응 기질 입장에서는 금속이 바뀌었다. 그래서 트랜스 메탈레이션이라고 부르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제 복합체 B가 생성이 되죠. 이 과정이 앞에 핵 반응과 가장 큰 차이점을 가지는 건데 이렇게 진행될 수 있는 거는 여기가 그냥 알켄 화합물이 아니라 금속과 결합이 되어 있는 반응 기질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 이제 환원성 제거 반응인데 복합체 B의 알기가 복합체 내에서 알케닐기로 이동해 짝진 반응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촉매가 재생되는 과정이다. 자, 요 과정인데 중요한 게 여기에요. 여기와 여기. 요게 리덕티브 엘리미네이션 환원성 제거 반응을 통해서 이것들이 결합을 하면서 떨어져 나오는 거죠. 그리고 팔라듐이 두 개가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리간드 두 개만 결합되어 있는 상태, 14개 전자를 가지고 있는 상태, 즉 반응에 가장 처음에 참여했던 이 팔라듐 촉매 상태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이 리덕티브 엘리미네이션 환원성 제거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촉매를 정리해보면 처음에 이제 그 팔라듐 촉매가 유기할로젠화물과 반응을 하는 거죠. 여기는 옥시데이티브 어디션 과정, 모든 크로스 커플링 반응에 있어서 가장 공통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앞쪽에 복합체 A가 만들어지고 이 과정이 가장 차이가 났었던 거죠. 트랜스 메탈레이션. 이쪽 편 기질 입장에서 보면은 금속이 유기 붕소시약이기 때문에 이제 붕소였는데 반응이 진행이 되면은 이제 팔라듐으로 바뀐 거겠죠. 그래서 트랜스 메탈레이션 반응이 일어난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과정, 리덕티브 엘리미네이션 과정을 통하게 되면은 얘와 얘가 결합을 형성하면서 떨어져 나와서 생성물을 얻어주고요. 여기 부분은 다시 재생이 됩니다. 그래서 커플링 반응의 메커니즘적으로 보면은 핵 반응보다는 이 그 금속 시약을 이용하는 반응이 좀 더 간단하기는 해요. 간단하긴 해요. 그런 점에서 좀 차이가 있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근데 핵 반응이 되게 중요한 반응이에요. 왜냐면 이거는 다시 요거를 만약에 반응에 참여시키려면 이 형태의 화합물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핵 반응은 그냥 알켄 화합물을 첨가시키면 됐었잖아요. 그래서 반응 물질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의 유용성은 핵 반응이 훨씬 더 유리해요. 그 점에서 있어서 핵 반응이 좀 중요하게 여겨지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앞쪽에 사이클까지 이제 돌리는 거 다 설명을 드렸고, 메커니즘. 자, 여기 이제 반응 특징을 좀 보시면, RX, R은 알케닐, R일. 바이닐이나 이제 R일 형태가 되겠죠. 요것과 이제 붕소시약을 염기, 팔라듐 염가 촉매 준자에서 반응시키며, 붕소 화합물에 결합되어 있는 알프라임기와, 붕소 화합물에 결합되어 있는 알프라임기와, 이제 알릴 할라이드, 아릴 할라이드나 바이릴 할라이드의 이쪽, 알기 사이에 결합이 형성되는 거죠. 그게 이제 교차 짝진 반응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스스키 반응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반응은 이렇게 앞에서 정리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 반응에 사용되는 붕소 시약의 종류로는 보론산 에스터, 보론이 에스터라고 얘기하죠. 보론산은 보론 에스터, 보론산 에스터는 보로네이트, 이런 거 쓰고요. 트라이알킬 보레인 아니면 에이트 착물, 에이트 착물은 마이너스 차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차지. 그래서 포타슘, 우가노, 트리플로로 보레이트. 얘는 결합이 4개를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붕소가 마이너스 차지를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붕소 시약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얘는 다른 이제 금속이 포함되어 있는 반응들과는 다르게 꼭 뭐가 필요하냐면 염기가 꼭 필요해요. 염기가. 자, 왜 그러냐면 저 염기가 먼저 뭐와 반응하냐면 유기 붕소 시약과 먼저 반응해요. 붕소 시약이 염기와 반응을 하는 거야. 그러면 삼가였던 붕소 시약이 염기와 반응하게 되면서 삭가가 돼요. 삭가가. 그럼 붕소가 삭가가 되면 옥텟에 만족하는 상태가 되지만 원자가 전자 개수가 4개가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의 차지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뭐가 되냐면 에이트 컴플렉스가 돼. 에이트라고 하는 게 마이너스 차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형태를 우리가 에이트 컴플렉스라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붕소 시약이 염기와 반응해서 차경, 에이트 컴플렉스를 형성해요. 그래야 뭐가 가능하냐면 친핵성도가 커져서
붕소시약에서 팔라듐으로의 이동기, 그러니까 이동을 하는 그룹이 있잖아요. 그 이동기에 친핵성이 증가해서 금속 교환 반응이 잘 진행이 된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붕소 원자가 3가로 되어 있으면 이게 이동하는 거, 친핵성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동하는 과정이 잘 진행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금속 교환 반응, 트랜스메탈레이션 반응이 잘 진행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붕소가 염기와 반응해서 사가 형태를 먼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염기가 꼭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 스즈키 반응이 제일 좋은 반응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제일 좋은 반응 중에 하나다. 물론 뭐 다양한 반응들이 있고 이제 반응 특징에 따라서 뭐 좀 더 선택적으로 좋은 반응들이 있을 수 있긴 하겠지만, 그 반응들의 전체적인 특징들을 봤을 때 저는 스즈키 반응이 제일 괜찮은 반응이라고 봐요. 그래서 저 스즈키라는 분이 노벨상을 받을 때는 저분에 대해서는 전혀 이견이 없었어요. 전혀 이견이 없었어요. 오히려 내기시라고 하는 분은 조금 이견이 있을 수도 있긴 있었거든요. 약간의 조금 그런 게 있었는데, 이분은 뭐 워낙 유명한 분이고 이거에 대한 연구 진짜 많이 했기 때문에, 자, 붕소 화합물이 제일 뭐라고 해야 될까? 안전하기도 하고 클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틴, 뭐 징크, 이것들 다 위험해요. 몸에 하여튼 좋은 게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환경 독성적이야, 이것들은. 뭐 마그네슘 같은 거나 이런 거. 다 환경 독성적이야. 그러니까 이것들이 먼저 반응을 해서 유기 금속 화합물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독성이 큰 거죠. 틴 같은 거 독성 굉장히 커요.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조금 위험성이 있는 반응이죠. 근데 이거는 제가 일본 분들을 폄하하는 건 아니에요.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닌데, 우리나라의 대학원 분들과, 그러니까 유기화가 전공하는 분들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이제 공부하는 분들과 일본에서 공부하는 분들은 성향이라는 게 좀 맞겠다. 되게 달라요. 일본 분들은 진짜, 이런 표현이 조금 이게 오해를 살 수 있는데, 되게 진짜 무식하게 합니다. 진짜, 이 무식하다는 게 나쁜 표현이 아니에요. 좋은 표현의 무식함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반응들 개발하신 분들이, 일본인 분들이 진짜 많은 거야. 진짜 무식하게 해요. 그러니까 멍청하게끔 한다는 게 아니라, 어떻게 저렇게 하지? 와, 진짜 무식한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지식적으로 멍청하다는 게 아니야. 아시겠죠? 그렇게 오해를 사면 안 돼. 느낌을 잘 받아들여봐요. 느낌을. 그러니까 진짜 열심히 하는 거야. 일단 기본적으로 되게 열심히 하고, 저렇게 해봐도 될까? 이런 거 고민하지 않습니다. 잘. 다 합니다. 근데 위험성이 되게 크긴 하죠. 그래서 진짜로 이 관련된 반응들에서 거의 제가 볼 때 한 60% 이상은 다 일본인 분들이에요. 진짜 많이 연구가 되어 있어요. 자, 다양한 유기 붕소시약을 합성할 수가 있고요. 온화한 조건에서 반응이 잘 진행이 됩니다. 붕소시약은 다른 유기 금속 화합물에 비해서 취급이 쉽고 독성이 적어요. 이게 진짜 큰 장점이거든. 큰 장점. 유기화학을 하는 분들 중에 건강을 많이 잃으신 분들 진짜 좀 많습니다, 사실. 저도 이게 특히나 간독성이 되게 심해요. 유기시약들이 다 간독성이 심하고, 그래서 저도 어느 순간에는 간 수치가 되게 높아졌던 적이 있어요. 간이 되게 저는 튼튼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진짜 멋 모를 때 진짜 겁 없이 실험하고 그렇게 되니까 어느 정도 지나니까 진짜 간 수치가 엄청 높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도 유기화학 실험에 대한 약간의 이제 두려움은 좀 있어요. 두려움? 뭐 그건 좀 핑계일 수도 있는데, 뭐 사실 귀찮은 것도 되게 많고 번거롭기도 하고 그래서 별로 싫어하긴 하는데 재미가 없어요. 저는 유기화학의 실험이 그렇게 재밌진 않아요. 되게 많이 했어요. 되게 많이 했는데 재미는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안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강의하고 있는 거고. 저는 너무 행복하거든요, 강의할 때. 그러니까 맞는 걸 하는 거예요. 꼭 대학원에 가서 이거를 전공했다고 해서 꼭 대학원에 갔다고 해서 계속 실험과 관련된 걸 할 필요는 없어요. 하다 보면은 본인이 잘 맞는지 아닌지 느낌이 와요. 저는 그거를 너무 늦게 알았기 때문에 대학원을 가서 박사과정을 하고 그 이후에 그거를 그 앞에도 물론 느낌은 있었지만 그거를
애써 억누르는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이 과정에 들어갔고 박사까지는 해야 되니까 아직도 많은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게 너무 일찍 발현이 되면 나머지 시간이 너무 괴롭잖아요. 힘들잖아. 중간에 포기하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애써 억누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끝까지 가면은 어느 순간 되면은 이제 포기하게 되죠. 약간 이제 놓게 되는 거지. 이게 진짜 좀 옆으로 샜는데 번아웃 증후군이라는 게 있잖아요. 번아웃 증후군. 이게 진짜 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대학원생 이제 대학원 다닐 때 후배들이 들어오면은 처음부터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고 해요.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고. 사람이 이 유기화학이라고 하는 과목을 공부하고 이거를 실험을 해서 연구를 하는데 쓸 수 있는 에너지는 개인적인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볼 때 큰 틀에서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 에너지를. 근데 처음에 욕심이나 아니면 이제 잘 보여야 된다 이런 부담감, 저도 그런 거 되게 컸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초반에 너무 열심히 하게 되잖아요. 그럼 뒤쪽에 쓸 에너지가 없어요. 지친단 말이야. 진짜 번아웃 증후군이 와요. 쳐다보기도 싫어, 하기도 싫고 진짜 때려치고 싶고 뭐 그런 순간이 온단 말이야. 근데 그걸 적당한 페이스를 조절하는 사람들은 끝에 가면은 아는 것도 많고 스킬도 좋고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한의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단 말이야. 마지막에 가면. 처음부터 그건 못해요. 처음부터 그거 하면 그 사람은 천재인 거지. 마지막에 가서 그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그 에너지를 잘 쓰는 거야. 그걸 하는 사람들이 진짜 롱런 하는 거예요. 진짜 초반에 막 이제 뭐 버닝 하면은 귀에 이제 에너지 없어요. 자, 이거는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이거 강의 듣는 분들은 제가 볼 때 유기화학을 기본적인 수준에서 하실 생각은 없으신 분이야. 그러니까 이 강의를 듣는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지 얘는 대학원 과정을 이상 생각하시는 분들한테 의미가 있는 강의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하고 있는 말을 듣는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대학원을 생각하고 있고 그 이상까지 생각하고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미리 그 과정을 그래도 좀 겪었던 사람으로서 뭐 개인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제 도움이 좀 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제가 다른 강의에서는 이거 얘기하지 않아요. 다른 강의는 그냥 이론적인 것만 좀 공부하고 싶은 분들 좀 많거든. 얘는 그렇지 않거든요. 이걸 들으시는 분들은 거의 90% 이상은 대학원 이상을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시겠죠? 몸 관리 잘 하셔서 실험하셔야 돼요. 롱런 하고 싶으시면.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붕소 시약들이 다양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거예요. 붕소 시약들이. 그러니까 이 시약들을 만들어내는 과정도 굉장히 선택적으로 이게 뭐야? 알카인에다가 유기 붕소 시약 처리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붕소 시약을 처리하는 거니까 수소와 붕소 첨가 반응이야. 물론 여기서 산화 반응을 시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뭐 수화 생성물이나 이런 형태로 진행되지 않지만 첫 번째 단계만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 알카인 화합물에다가 붕소 시약을 처리하게 되면 수소와 붕소 첨가 반응이 일어나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다양한 형태들의 화합물을 만들어낼 수 있죠. 이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고. 자, 그렇게 해서 만들면 이렇게. 여기에다가 여기. 이거 붕소시약 맞는 거거든. 여기 탄소와 여기를 결합시킬 수 있는 거죠. 쓸기 반응 진짜 좋은 반응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그 다음에 여기. 결합이 형성이 되는 거죠. 진짜 반응 잘 일어납니다. 굉장히 잘 일어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제 쓸기 반응. 물론 이제 가장 대표적인 반응이었기 때문에 수습기 반응을 설명을 드린 거고 이거 이외에도 많아요. 이제 여러분이 유기화학을 공부할 때 뭐 기본서도 보긴 하지만 레임드 리액션 텍도 보실 거란 말이야. 인명반응 교재들, 인명반응만 이렇게 쫙 정리되어 있는 것들도 있어요. 거기 보면 이 크로스 커플링 반응 겁나게 많아요, 종류들. 뭐 앞에도 잠깐 본 것처럼 뭐 네기시 반응, 소노가시라 반응, 쿠마다, 뭐 티스틸레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다 보시면 큰 틀에서는 비슷한데 세부적인 부분에서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나중에 기회 되시면 그것도 한번 정리해 보시면 괜찮을 겁니다. 자, 뒤쪽에 관련된 문제 풀어보고 이번 시간 강의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된 반응 생성물의 구조를 그리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반응은 이제 스즈키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유기 붕소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왼쪽 편은 이제 마이닐 아이오다이드 형태 화합물이니까 여기 탄소가 이제 새로운 결합을 형성하는 탄소가 될 것이고, 이쪽 편도 이쪽에 알켄 쪽에서 반응이 일어나면서 유기 붕소 화합물이 생성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탄소가 새로운 결합을 형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반응이 일어나면 이쪽이 이중결합이고 새로운 결합이 요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여기 탄소가 연결이 되는 거니까 이중결합, 단결합 2개. 자, 그래서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는 형태의 화합물이 생성이 됩니다. 자, B번도 보시면 여기 탄소가 새로 결합을 형성하는 탄소일 거고 여기도 여기 탄소가 되겠죠. 자, 그러면 반응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중결합 그리고 유결합이 새로 생성이 되는 거고 그다음 여기에 뭐가 결합이 돼요? 벤젠구리가. 자, 이런 골격을 가지고 있는 화합물이 얻어지게 됩니다. 자, C번은 지금 브로마이드와 리튬 사이에 반응이 일어나죠. 그래서 리튬 할로젠 익스체인지 반응이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리튬 형태가 된 상태에서 이게 붕소화합물과 반응하게 되는 거죠. 여기 탄소 쪽에 친핵성을 가지고 붕소화합물을 공격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중간체로서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게 될 거예요. 여기가 붕소가 연결이 되고 OCH3기가 3개가 결합되어 있잖아요. OCH3기가 이렇게 되면서 여기가 마이너스 차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상태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쪽 결합 하나가 끊어지면서 전자를 OCH3기가 가지고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로부터 최종적으로 생성되는 화합물의 구조는 붕소 원자가 중심에 존재하고 삼가루 형태가 변하는 거죠. 사가에서 OCH3기가 2개가 결합되는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는 화합물이 얻어지게 됩니다. 이건 이제 유기 붕소 화합물, 시약이 만들어지는 조건이 될 거고요. 자, D번도 보시면 지금 여기는 알카인 화합물이고 얘는 유기 붕소 시약이죠. 유기 붕소 시약. 그럼 알카인 화합물과 유기 붕소 시약이 반응하는 거 우리가 봤던 반응 조건이거든. 자, 알카인은 우리가 수화 반응에서 반응 조건인데 물론 여기는 이제 그 H2O2를 염기 조건에서 처리해 준 건 아니기 때문에 그대로 유기 붕소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수소고 여기는 붕소잖아요. 그래서 이 구조를 간단히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요. H의 BR2라고 나타내 주시면 돼요. 이쪽이 R2기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지. 자, 그럼 접근을 할 때 이쪽 탄소 원자 쪽에 이제 차수가 서로 다르니까 여기가 뭘로 접근하겠어요? 붕소가 접근할 거고 여기로 뭐가 접근하겠어요? 수소가 접근하겠지. BR2가 됩니다. 자, 그러면 신청가 되는 형태로 반응이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생성물의 골격은 이렇게 되겠죠. 이쪽에 이중결합이고 이쪽에 수소가 붙고 여기로 뭐가 붙어요? 수소 붙고 여기로 BR2기가 붙죠. 자, 그럼 이거 구조를 이 형태로 나타내 보면 이중결합이 되고요. 자, 이쪽에 붕소죠. 이 골격이 그대로 연결이 되는 거야. 산소, 산소. 이런 골격에 자, 이런 형태의 화합물이 생성이 됩니다. 이것도 유기 붕소 시약, 유기 붕소 화합물을 만드는 반응 조건이 됩니다.